네,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린 지수표예요. 이게 뭐냐면은 1940년도 이전부터, 1940년도 이전부터 2022년 6월까지, 그리고 여기니까는 한 2023년까지, 23년까지 제가 이제 지수를 그렸는데 이게 미국 거예요, 미국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KB나 한국부동산원 들어가 봤자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를 했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06년도 이후 자료밖에 없고, 그나마 좀 자료가 많이 있는 통계청에 가도 여기 보시는 거랑 같이 86년도 자료가 가장 그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흔히들 누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1986년에 쭉 올라가다가 노태우 정부 뭐 200만 원 분당 짓고 막 이때 분당, 평촌, 일산 이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때 하락하는구나. 그러다가 아니 하락도 아니고 보합이구나. 그러다가 여기 IMF 터졌고 잠깐 비틀하고 결국은 다시 회복해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구나. 리먼 브라더스 터졌어. 그래서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 치고 올라가는구나. 여기가 2018년이니까 뭐 원래는 이제 2020년, 2022년, 2023년이니까 지금이 더 무섭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조건 아파트, 서울 아파트 또는 뭐 부동산 우상향이구나. 사야 되는구나. 사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샀고, 누가 팔았냐? 결국은 다주택자들, 나이 60 넘은 기존 기성세대들,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MZ세대들이 영끌해서 받아준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끌해서 지금 많이 물려있고, 저 역시도 고백하건대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그냥 사면 오르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심지어 율곡2위까지 나와. 율곡2위 맞죠? 뭐 조선시대 때 율곡2위가 뭐 사대문 안에 집을 팔지 말아라. 뭐 한양 안에 도성 안에 집은 팔지 말아라. 아파트 오른다. 그러면서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폭등했다. 그때부터 올랐으니까 하필 지금 안 오르겠느냐. 무조건 사야 된다. 오른다. 막 과거에 그런 얘기 막 율곡 2위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미친듯이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통계자료를 이게 지금 이렇게 통계자료가 얘네를 보이고 와 통계자료가 입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미국은 어땠을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미국에 있는 이게 로버트 실러라고, 이 사람이 그 2013년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예일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만든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다 짜집게 해서 모아가지고 정말 신빙성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1940년도니까 한 1935년부터 2023년까지 제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86년부터 아까 본 거 보면 86년부터 자료가 있잖아요. 통계청 자료가. 그러면 그래봤자 여기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미국 집값이랑 거의 같이 가거든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보면 그냥 여기만 딱 놓고 잘라봐. 이렇게만 봐보세요. 이렇게만.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이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여기 꼭지 찍고 떨어지고 있고, 이만큼만 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차피 우상향인데 지금 떨어지지만 또 올라가겠지. 어차피 우상향이에요. 보면 그냥 우상향이야, 우상향.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어차피 우상향이잖아요. 86년도부터 보면.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옛날에도 그랬을까? 그래서 옛날 자료를 가져왔죠. 1940년, 45년, 우리나라 광복이 45년이죠.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맞고 이때 광복됐죠. 그게 2차 대전의 종료를 말하는 원자폭탄 투하였잖아요. 이때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거보다 더 전이야.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40년. 진짜 정말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이때 미국은 어땠는가 봤더니 이게 실질 주택 가격이거든요. 실질 주택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도 예컨대 물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호빵 가격이 이렇게 올라. 그리고 내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 그리고 내 예컨대 내 배드민턴 레슨비가 이렇게 올라.
그럼 아파트 값은 이렇게 올라. 그럼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값이 오른 거에 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의 추이가 실질 주택 가격 추이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45년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한번 미국도 실질 가격이 올랐고 2차 대전 45년 때 폭탄 원자폭탄 맞았어요, 일본이. 그때 이후로 이때까지 안 올랐어요. 이때가 언제냐? 96년, 97년이. 우리나라 IMF 97년이었는데 실제로 이때까지는 아파트 가격, 이제 미국은 여긴 단독주택 가격이에요. 미국은 아파트가 잘 없잖아요. 미국은 대부분 단독주택이어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지만 얘네들 단독주택이 주어서 미국의 단독주택 가격 지수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주택은 주택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호떡 가격 오른 거나 45년에 호떡이 100원이었어. 그러면은 예컨대 97년 우리나라 IMF 때 호떡 가격이 200원이 됐다고 치면 미국의 단독주택 가격도 이때 100만 원이었던 게 200만 원 됐다는 얘기예요. 97년도에. 무려 몇 년 동안? 55, 65, 75, 85, 95. 50년 동안. 50년 동안 주택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상향이야? 그 말이 맞아요? 호떡을 사놔도 어차피 우상향이에요. 호떡 가격도 오르니까 호떡 장사를 해도 아파트 사놓는 놈이나 호떡 파는 놈이나 호떡 장사나 아파트 사서 갖고 있다가 파는 사람이나 어차피 똑같았어요. 아파트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역사가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빙성 있는 이게 되게 신빙성 있어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만든 거예요, 제가. 예.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올랐어요? 이때부터 올랐어. 97년도부터 올랐어. 이때부터 이게 리먼 브러스 땅 터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23년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색깔을 바꿔보면 여기 똑같아. 여기는 그냥 똑같아. 하나도 안 올랐어. 여기 이렇게 올랐어. 뭐가 오른 역사가 커요? 오르지 않은 역사가 커요?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역사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율곡이이가 등장하면서 한양 도성 내에 사대문 안에 땅을 절대 팔지 말아라.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못한다. 그거 제가 볼 때 뻥 같아. 그 건설, 분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뻥 같아. 지금 생각할 때 그거 뻥 같아요. 아, 그 뻥 아닌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일 수도 있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뭐예요? 오르긴 올랐겠지. 근데 옛날에는 마차, 옷 이런 게 더 많이 올랐겠지. 또는 똑같이 올랐던지. 그러니까 사대문 도성 안에 있는 땅을 팔지 말아라라는 율곡이이가 말한 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라면은 다른 물건들도 비녀나 한복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오르는 거예요. 똑같이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사대문에 있는 땅값이 물가 상승률은 예컨대 3% 오를 때 얘네들은 한 1년에 10%씩 오른다 라고 율곡이이가 말했다면 그거는 뻥이야. 율곡이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도성 내에 땅값이 오르긴 올라. 팔지 마. 근데 그 오르는 정도가 그냥 비녀값 오르는 정도야. 액세서리 오르는 정도야. 아니면 한복값 오르는 정도야 라고 말했다면 그 정도는 오르니까 이것도 그 정도 오른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일직선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은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물건 오르는 만큼 올랐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율곡이이 말이 진짜지. 근데 우리들한테 말할 때는 어때요? 지금 율곡이이가 사대문 안에 있는 땅을 절대 팔지 말아라. 서울 나가지 말아라 라고 그런 얘기가 회자될 때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호떡값 오르는 정도로 아파트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야, 호떡값이 100원에서 200원 될 때 아파트값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 돼. 그러니까 빨리 사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율곡이이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아파트값도 물건인데 아파트값은 무조건 오른다? 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이야. 97년도. 이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얼마 안 됐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또 좀 쪼개서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게 거의 10분 됐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하필 이때냐? 왜 하필? 왜 하필? 야, 그래, 알겠어. 조성은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그래, 네 말대로 쭉 그놈이 그놈이었어. 호떡값밖에 안 올랐어. 근데 왜 갑자기 이때 이렇게 올랐냐고. 응? 왜 하필 이때야? 제가 그 실러 교수가 그 예일대 아까 말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버블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왜 하필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부터 그 대출을 쉽게 해줬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것도 서민들한테 대출을. 그러니까 서민들 말이죠. 서민들이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해줬다.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대출 안 해줬대요. 돈 떼니까. 근데 이때부터 야, 집 좀 사, 집 좀 사. 가난한 사람들도 집 좀 사. 왜? 야, 너희들 집 사고 대출 받아놓으면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대출 해줄 테니까 집 사. 그래서 막말로 그 대출의 노예가 돼갖고 열심히 일 좀 해. 라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올랐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돼. 두 번째 이유는 군중심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중심리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야, 원래 우상향 아니야? 야, 원래 사면 대박 아니야?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야, 그러면 야, 조성우 네 말대로면 야, 호떡 사지 못하러 아파트를 사? 호떡 사도 호떡 사나 아파트 사나 호떡값 오르는 거랑 똑같다며. 아파트값, 주택값 똑같다며. 호떡 100원짜리가 200원 될 때 아파트값도 100만원짜리 200만원 된다며. 맞아요. 그럼 야, 호떡 사지 못하러 아파트 사. 야, 그럼 호떡 사면 근데 호떡이 다 썩지. 그게 10년, 20년, 50년 동안 그 호떡이 그 호떡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호떡은 썩어져. 썩어. 감가상각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는 호떡을 사면 안 되는 거지.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호떡은 이제 보존 기능이 없는 거죠. 썩으니까. 그러니까 금 같은 거. 금 같은 건 보존 기능이 있잖아요. 금 같은 거는 금 오른 거나 아파트 오른, 주택 오른 거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아파트를 사면 물가 상승률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해지는 겨우 된다. 겨우 인플레이션 해지되는 정도였어. 호떡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죠. 왜냐면 썩어버리니까.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죠. 또 장기 채권을 사놓는 거. 장기 채권이죠. 예컨대 나라의 채권을 사놓는 것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지. 다만 이자를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 이자를 계속 재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복리의 효과를 누려야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겠죠. 어쨌든 하여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성우 캡슐이었습니다.